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합화와 출발식이 1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전역 4곳에서 채화된 불꽃이 하나로 합쳐지며 희망의 불꽃이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화파대 위로 집중되는 순간 화합의 불, 평화의 불, 희망의 불, 비상의 불 등 부산 지역 4곳의 상징을 품은 불꽃이 천천히 하나의 성화로 합쳐집니다. 붉은 불꽃이 서로 얽히며 큰 불기둥으로 치솟자 현장은 박수와 탄성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높이 든 불꽃을 성화봉송 첫 주자인 권준형 부산 원로 체육인에게 전달합니다. 첫 주자가 높이 치켜든 성화를 들고 천천히 광장을 벗어나자 주변에서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합화된 성화는 나흘 동안 1,200여 명의 주자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부산 16개 구군을 돌다 17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도착해 전국체전 개막식 하이라이트로 타오를 예정입니다. 성화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불꽃처럼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 무대로 분위기를 한껏 올리며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17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000년도 개최 이후 25년 만에 부산대회인데요. 신개 종목에 3만여 명이 첨가해 역대급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번 부산 전국체전 장동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로 106회. 전국체전은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체육대회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의 등용문이자 학생 선수들에게는 진학과 스카우트의 발판이 되고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로 가는 관문이 되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치러집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 경기가 진행됩니다. 선수는 18세 이하와 대학부, 일반부, 해외 동포부로 나눠 모두 2만 명이 출전하고 관계자까지 포함해 약 3만 명이 부산을 찾습니다. 육상과 수영, 구기 종목 등 48개 정식 종목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합기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족구와 주짓수가 시범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23일 전국체전 폐막 후에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려 31개 종목에 7천여 명의 선수가 기량을 펼칩니다. 대회 개막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부산 전역을 순회하는 성화봉송이 이어지고 있고 체전 기간 중에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사직야구장 광장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한편 BTV는 전국체전 특집 뉴스를 편성합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저녁 7시 그날의 경기 소식과 체전 이모저모를 지역 채널 1번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하구의회가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유동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사하구의 재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청소용역 업체의 협조를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회는 14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8일간 회기를 정했습니다. 이 기간 상임위원회는 23건의 조례 동의안 등을 심의합니다. 눈에 띄는 안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고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등입니다. 특히 감천문화마을은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방문 시간이나 관광객 운송 차량 등을 통제할 계획인데 입장료 징수는 논의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례는 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때 특정인과의 수의 계약을 통해
공유 재산의 사용과 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진 5분 자유 발언은 유동철 의원이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사구의 재정 자립도가 16개 구군 중 최하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 영역 분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하구가 살아야 청소 용역 업체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미 농업비중 상여금은 기존 300%에서 100%로 대폭 삭감하기로 상호 협의한 바 있으며 이는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이제 남은 일반 관리비와 이윤 부분에서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유 의원은 청소용역업체의 일반 관리비는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하고 이유는 현행 8%에서 5%로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각 안건을 심의하고 다음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권과 함께 의결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남구의회가 올해 공무국의 출장 예산 6,3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수영구의회는 이탈리아로 국외 출장을 떠나 수영구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인데요. 두 기초의회에 상반된 결정,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남구의회가 올해 공무 국외 출장 예산 6,3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해외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보다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는 것이 우선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남구의회는 대신 오는 10월 중순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수영구의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영구청과 함께 오는 11월 유럽으로 국외 출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수영구 의원 9명과 사무국 직원 4명 등 총 13명은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합니다. 이번 일정은 대한민국의 문화도시 제도와 유사한 정책으로 꼽히는 유럽 문화수도 사업이 열리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영구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8명도 출장단에 함께합니다.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된 도시와 함께 무엇을 이루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탈리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론부터 광안리 해변, 그다음에 SUP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수영구를 찾을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한 팝업 스토어를. 출장단은 밀라노에서 3일 동안 수영구 홍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현지 교민과의 교류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항공료와 숙박비, 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을 포함한 수영구의회 출장 경비는 총 8,20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됐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 지역 5개 글로컬 대학이 교육 혁신과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대학별 혁신 모델을 연계해 부산을 전국 글로컬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글로컬 대학 5곳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교원 양성 통합 모델을 통해 교원 양성 기능을 일원화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혁신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각 캠퍼스가 그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혁신의 쇼케이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QSTH 관점에서 연구 역량들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효과가 있고,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대학은 지속가능한 수익형 산담 모델과 현장 중심의 필드 캠퍼스를 운영해 지역 산업에 기여하는 사립대학형 혁신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독 모델로 선정된 경성대는 K컬처 특화 인재 양성 모델을 통해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창의 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이날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경성대 총장은 부산 지역 글로컬 대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의 지역 글로컬 대학 협력 모델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간의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 서로가 이제 뭘 하는지를 알 수도 있고 성과를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 대학에서 많은 얻는 성과를 확산하고 또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 간 연구 협력, 미래산업 전략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혁신 사례 발표회를 열어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의 대학들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수백억 원의 피해를 내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등기부 같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서류마저 위조해 속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원룸을 계약한 김 씨. 계약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여부나 보증보험까지 꼼꼼히 살펴봤지만 1년 만에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면은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계약서 상에서도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입 체크가 돼 있고 심지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서류에 서명까지 했는데 이마저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와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부부 임대인 중 한 명은 구속됐는데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 영통경찰서는 유령 법인을 만들어 빌라 270세대를 매입하고 임차인 153명에게 20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어기거나 임차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서 깡통전세수법으로 1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3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이나 30대 신혼부부. 전세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변했고 피해자 김 씨는 취업도 미뤄야 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지금 정신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는 1년 가까이 치료를 하고 있고 취업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한편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얼마 전 낙동강변 갈 곳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6일부터는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 가든쇼가 열리는데요. 여러 작가들과 기관이 꾸민 아름다운 정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대표공원,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 가든쇼가 열립니다. 2013년 부산 정원 박람회로 시작해 부산 시민공원과 다대포 등에서 열리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부산 가든쇼로 이름을 바꾸고 삼락생태공원 개최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낙동강 환경유역청의 협의가 미뤄져 한 차례 연기되면서 가든쇼는 올해 첫 선을 보입니다. 특히 삼락생태공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사상구는 공단 회색도시에서 녹색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어 이번 가든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든쇼에서는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비롯해 사상구와 남구 등 지역 작가들이 꾸민 정원, 또 기업과 학생, 시민들의 정원이 선을 보입니다. 전시 외에도 정원 문화 체험을 비롯해 음악회와 정원 명상, 작가 토크쇼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부산 가든쇼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개업이나 취임, 결혼식 등에 보내지는 화환이 생화는 찾아보기 힘들고 아예 조화만 있거나 재활용 흔적도 있어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복지관 창립 기념 행사 현장입니다. 입구에 축하 화환 10여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대부분 생화가 아닌 조화입니다. 생화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뒷면을 보니 재활용 흔적도 보입니다. 이 화환의 경우 새 꽃만을 사용한 정품 화환이라는 표시는 되어 있지만 화환의 대부분의 꽃이 조화인데다가 그나마 몇몇 되지 않는 생화의 경우 시들고 상해 있습니다. 또 다른 행사장에 보내진 화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꽃이 하나도 없는 화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소비자는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배달업체는 수령 사진과 사진만 찍어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화 주문해서 뭐 어디 결혼식이나 이렇게 했는데 화환이 많은 결혼식은 모르겠는데 화환이 적고 이렇게 돋보이는 자리라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좀 이게 어디서 보낸 건지 좀 창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화를 쓰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3단 화환의 경우 꽃의 절반만 생화를 써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배송, 자재비와 홍보,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줄일 수 있는 건 꽃값밖에 없습니다. 이제 생화를 쓰다 보면 이제 재생을 못하니까 다 조화를 사용하게 돼 있었거든요. 요즘은 생화를 잘 안 쓰고 축하에 다 조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맞추려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화안에만 해당하고 조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해 전국에 유통되는 화환은 700만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조화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논란인 만큼 화훼 산업을 보전 육성하기 위한 관계부처와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개막이 이제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시 곳곳은 체전 준비로 분주하고 선수들의 마음속엔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한데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전국체전, 오늘의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부산 선수단이 결단식을 열고 힘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난 9월 30일 부산시청 대강당에는 선수와 임원, 가족 등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웃으며 함께, 손잡고 함께, 끝까지 함께라는 구호 아래 부산 선수단의 미래와 도약을 향한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선수단기 전달과 대표 선수들의 선서가 이어지며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단의 자부심이 더욱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경기는 출전하는 모든 선수가 영웅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출정을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과 진념에 진심으로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웃으며 함께! 손잡고 함께! 끝까지 경기 당일의 기록은 단 몇 초, 단 몇 분에 불과하지만 그 순간을 위해 흘린 시간과 땀방울은 수개월, 수년에 걸쳐 쌓여왔습니다. 이번엔 체전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 선수단은 물론 준비위원단과 자원봉사자들까지 그들의 각오와 열정을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전국체전을 앞두고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최종 준비 상황 보고회와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새로 건립된 클라이밍 경기장을 시작으로 개회식 무대와 성화대, 음향, 조명 시설 등 주 경기장 전반을 직접 확인하며 안전과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클라이밍 선수들이 몇 명이라고요? 부산에 지금 체전에 출전할 선수 7명.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그 운동장을 이런 컨테이너 컨셉의 무대가 조성될 예정이고 가운데에 있는 포디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입장하시는 동선은 리셉션 끝난 다음에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만 입장하시는 동선 계획은 비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압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게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점검을 했던 것은 새로 짓게 되는 클라이밍장에서 클라이밍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는 기회를 오늘 일자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최초로 만드는 전국 대회 규모를 할 수 있는 클라이밍장입니다. 그래서 각각 요소마다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최고로 선보이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도 열렸는데요. 개폐회식 총연출을 맡은 박할린 감독이 직접 무대 구성을 설명하는 등 선수단 숙박과 수송, 교통과 안전대책을 비롯해 개폐회식 연출 방향과 행사 운영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감동의 체전. 체전 선수단의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이고, 네. 무슨 종목? 이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건강이고 부상이 없어야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으니까 막바지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서포터즈도 모집하고 자원봉사도 모집하고 성화봉송 주자도 모집을 했습니다. 각각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목표치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목표치를 초과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시민들께서 10월 17일 개막식 날 이 사직 주 경기장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게 체전의 성공의 가장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 위로 오를 시간만 남았죠.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로 이어질 그 순간. 다음 주 전국 체육대회 개막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1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예보 기간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비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